안녕하세요. SK테크X의 명광민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예보 데이터 생성과 API를 활용한 서비스 사례입니다. 저희 웨더 플랫폼 사업팀은 SK 플래닛에서 플래닛 X 인큐베이션 센터라고 사내 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4년 정도 됐고 올 3월에 테크엑스로 저희 사업 본부가 분할이 되면서 이 테크엑스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 전체가 날씨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도 그 베이스는 기상학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기상 전공자들도 있고 IT 쪽에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가 기상청이 많은 이슈가 되기도 하고 날씨 폭염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들은 날씨를 굉장히 심플하게 알고 싶은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분위기도 풀 겸 저 하나 사례를 얘기를 하면은 오후에 언젠가 제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놀러 나가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비 와? 그날이 약간 소나기가 예상은 되는데 모든 곳에 오는 건 아니고 어느 특정 지역에 내릴 수 있는 정도 날씨였죠. 네. 소나기가 올 수도 있어. 그랬더니 아니 오냐고. 그러니까 올 수도 있는 날씨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다. 이랬더니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나갈게.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사실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쉬운 날씨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날씨의 다양한 패턴을 전달하려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 언어나 표현들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그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기상청 예보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다양한 날씨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하고 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저희가 가끔씩 방사능 터지면 그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차에 어떤 부분이 문제 있다고 하면 막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니까 초미세먼지 뭔지 미세먼지가 뭐고 황사랑 어떻게 되는지 막 공부하는데 날씨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은 부분을 그 주변에서도 봐도 많지 않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나 이렇게 가족들을 봐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이해를 하면 날씨가 비가 오더라도 어떤 형태로 오냐, 전국적으로 오는 건지 일부 지역만 오는지, 오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어느 시간대 오는지 딱 정해진 시간에 올 수도 있지만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중에 온다 이런 날씨도 있고 오늘은 한 3시나 4시 정도 되면 올 수 있다. 오늘은 수원 아래쪽으로 지나가겠구나. 이런 날씨 패턴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많이 정확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확산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올해 그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올 여름에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분석했던 세일즈 프레딕션을 했던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API 쪽은 날씨에 대한 API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체 과정은 센싱에서부터 세일즈 프레딕션까지 IoT 기반의 내용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큰 전체 내용의 개념을 보시면 먼저 센싱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상청의 수치 모델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통해서 저희 테크엑스에서 자체적으로 하이퍼로컬 포캐스트를 생산하게 되고요. 또 날씨 정보와 산업에 대한 정보들, 여기에는 세일즈나 아우티지나 다른 여러 정보들도 있고 실제 센싱될 수 있는 산업의 정보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코릴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이 예측값을 코릴레이션에 적용을 해서 산업에 대한 프레딕션이나 아우티지 매니지먼트 아니면 요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스마트 농업이나 에너지 세이빙, 그리고 과거부터 많이 있었던
웨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업에서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센싱에 대한 부분하고 그 뒤에 분석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두 페이지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기상청에도 관측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더 촘촘하게 있는 편인데, 하지만 이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20km, 서울 지역은 보면 뭐 5에서 10km 사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기상현상은 굉장히 국지적입니다. 그런 현상들을 못 보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그런 국지적인 날씨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1에서 3km 간격으로 기지국에 센서를 설치해서 센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확장하는 거는 IoT 기반으로 추가적인 다른 센서들도 붙이고 있습니다. 산업에 대한 센서나 뭐 경사면, 도로, 교량에 대한 센서, 농업 센서들을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테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미세먼지나 토양 센서들이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텔레콤의 IoT 플랫폼인 시싱플러그를 통해서 저희 기상정보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안에서 수집, 분석, QC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리된 자료들은 API로 서비스가 되게 됩니다. 플랫폼에서 보면은 여기 저희 자체 관측한 자료들도 있고, 외부 기상청이나 뭐 환경부 이런 공공 API도 있고요. 산업에 대한 소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 서버에서 처리하고 QC도 하고 데이터 관리들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통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예보나 국지성 분석 등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수라든지 예보나 관측, 영상 등이 API로 서비스되고, 이렇게 맵 형태로 올릴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센싱종을 보시면 이 기상 관측은 그 기상 현상이 앞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어떤 소용돌이나 이런 작은 규모에서부터 큰 규모, 전 지구에 나타나는 웨이브나 이런 것까지 시공간 규모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거는 종간 규모라고 해서 기압계나 뭐 저기압, 고기압 지나간다 뭐 이런 형태의 종간 규모 관측을 하는데, 저희는 한 1에서 3km 정도 범위의 국지 기상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측 지점이 이렇게 텔레콤 기지국 위에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이런 풍향 풍속이나 온습도, 기압, 강우량에 대해서 관측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변에 장애물이, 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지상에다 하게 되면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관측을 못하기도 하고, 실제 우리가 빌딩 사이를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사실 그건 국지기상이라고 할 수 없고 미기상에 가깝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관측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땐 그런 관측 지역은 맞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버스 정거장 위에도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서 설치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위에 건물이라든지 뭐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려지면은 뭐 강우량도 그렇고 바람도 실제와는 다른 값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지역의 어떤 온도나 이런 자료들이 활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자료들은 그 기본 기상 관측 외에 미기상에 가깝기 때문에 IoT 센서들을 통해서 뭐 지상 사람 높이 1.5m 이 정도에 설치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국지기상 목적으로 기지국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설치된 센서가 1089개가 있습니다. 경기 서울 지역에 있고요. 여기 K라고 있는 건 기존의 기상청에서 관측하는 장소이고, 나머지 지점들은 다 저희 자체 관측 지점입니다. 이 정도 해상도는 저희가 서울은 1km 정도 해상도이고 경기 지역은 3km 정도 해상도를 갖고 있는데, 이 정도 해상도로 관측하는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촘촘한 수준일 거고,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했던 건 일본의 NTT 도코모에서도 이런 센서를 설치를 했는데, 일본은 면적이 좀 더 넓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좀 더 공간 해상도가 넓은 그런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정상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는 사실은 Q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서 단의 캘리브레이션부터 서비스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조사의 캘리브레이션이나 기상청의 측기 검정, 환경,
좀 기사에도 최근에 많이 나왔었죠. 뭐 실외기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든지.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은 이제 주변 가까운 지역인데도 온도차가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원인들은 사실은 실제로 그 지역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지나치게 그 뭐 기사에 나오듯이 뭐 실외기라든지 이런 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측하고자 하는 국지기상, 아주 직접적으로 미기상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국지기상에 대한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상청의 기준이나 저희 공법을 통해서 관측 환경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그에서의 기본적인 QC와 이제 서버에서의 실시간 QC, 이 기본적인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False Alarm Detection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상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이걸 좀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뭐 금융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FDS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사용하는 시스템 안에는 기상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분석 단계에서의 국지성 분석이라든지 비교 관측이나 수치 모델과의 비교 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비스 단계에서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지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 감지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게 예측과 관측 그 풍속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별 차이 없고 그냥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오류 데이터가 어디쯤에서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은지 딱히 안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사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인데 상관도라든지 분석한 편차 값들을 보면은 상관도가 떨어지고 오차가 커지는 이런 시점이 이 정도 지점에서 발생할 때 이런 것들을 탐지하고 이걸 통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어느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기본적인 실시간 QC 이외에는 사람이 휴먼 QC를 하고 있었는데 기상청이나 다른 기관들이 해외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IoT 기반으로 센서가 확장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사람 눈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상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SK테크엑스에서 하는 예보는 기계학습 기반의 예보이고 사람이 하는 예보는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사람 기반의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기상청하고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사업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저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많은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예보로 이걸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위치한 곳에 센서 데이터만 있으면은 이제 학습할 데이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한 4개월 이상 데이터만 쌓이면은 이제 내가 있는 지점의 예보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 컨셉은 수치 모델, 기상 수치 모델은 이제 전 세계 전구에 일어나는 대기의 움직임을 수식으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수식으로 풀어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지면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지면을 그대로 넣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작은 에러들이 점점 커지면서 모델이 뭐 터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오류가 너무 커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무딩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형이나 토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값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바이아스, 다양한 에러 중에 어떤 특정 바이아스는 이제 관측값을 통해서 보정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인데요. 어느 특정 지점에서는 온도가 여기 파란색이 수치 모델의 예측이고 빨간색이 저희 자체 예보입니다. 예보이고 녹색이 관측값이고 특정 바이아스를 이제 보정해 주었을 때 실제 관측과 가까운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적인 그 흐름인데요. 관측 자료와 예측 자료가 나오고 이거를 안에서 추출, 머지하고 분석하고 에러 체크해서 이 분석할 수 있는 그 회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이거를 분석해서 예측값과 검증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기계학습
하기 전에 앞 단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로직이라든지 처리 단계가 있고 그 뒷 단계에서도 또 많은 값들이 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 기계학습 방법론 중에서 다중회기를 쓰고 있고 앞에서도 뭐 딥러닝을 얘기했는데 이제 기상 현상에도 선형적인 그 관계가 있고 비선형적인 관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방법이나 다른 비선형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시스템은 데이터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고 클렌징하고 백업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서울 지역만 좀 더 확대해서 본 건데요. 이 관측 지점들이고 이게 동네예보 5km 격자입니다. 이 동네예보 5km 격자는 이제 관측 자료나 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델을 돌려서 이제 만들어내는 자료들이고요.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예보관이 편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 되는 거고 기상청은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동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동네 예보라고 하지만 동일한 어떤 격자 값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형태이고 저희 같은 경우 실제 관측 지점의 값을 가지고 학습해서 그 지점에 예보를 해주게 됩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뭐 여기는 산이고 사람이 없어서 사실 관측 자료가 없는데 내가 이 북한산 꼭대기에 예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꼭대기에 센서를 설치하고 몇 개월 이상 데이터를 쌓은 뒤에 이제 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수치 모델 예보를 쓸 수 있지만 정확도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예보는 수치 모델 기반이다 보니 국지 모델 기반으로 하고 있는 1시간 단위의 24시간 예보가 있고 이제 3시간 간격의 12일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이제 4일 이상 예보에 대해서는 최고 최저 기온만 하고 강수 유무 정도만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측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기온, 기압, 풍형수소 모든 요소에 대해서 3시간 간격으로 예측값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 자료 예시이고요. 이게 지금 기온이고 이게 바람입니다. 요 보이시면 이 노란색이 기상청의 동네 예보이고요. 이쪽 붉은색이 저희 자체 예보이고 녹색이 관측값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은 중계 이 12일 예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처럼 3시간 단위가 없기 때문에 비교되진 않는데 이게 서비스 화면을 하나 캡처한 겁니다. 기온이고 이게 습도 그리고 이게 강수입니다. 예보 시스템은 항상 그 정확도를 같이 검증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일 예보는 작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그 검증한 자료와 해외 기업들의 검증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RMSE를 비교한 거고 해외 자료는 포캐스트와치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몇 개를 검증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일 예보는 지금 보면 글로벌 웨더 코퍼레이션이 가장 좋고 그 뒤에 전체 기간이나 뒷부분을 보면 저희 예보가 좀 더 좋게 나오고 있죠.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실 훨씬 더 좀 좋게 나온 거이고요. 여기 아래는 단기 예보에 대해서 기상청 동네 예보와 비교한 겁니다. 사실 여기 수치는 뭐 0.67, 0.91 뭐 크진 않지만 이게 평균에서는 크지 않지만 이게 개별 케이스로 보면 사실은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세일즈 프레딕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붉은색은 제습기 판매량 데이터이고요. 여기는 기온, 습도, 강수량입니다. 제습기 당연히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고 뭐 장마 기간에 많이 쓰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 시점에 많이 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비 오는 날 많이 팔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이 분석을 하기 전에도 그 해당 업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비 오는 날하고 제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습도도 상관이 있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전체 예측 판매량하고 그 분석을 해보면은
기온이 좀 더 상관도 높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 뒷부분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처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이런 잡음들은 제거를 해주고 몇 가지 데이터의 특성을 서로 맞출 수 있는 변환, 특징 찾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어떤 특징, 매치될 수 있는 특징을 찾았을 때 판매량과 기온, 여기 습도, 그리고 여기는 강수량에 대한 값이고요. 이게 2014년하고 15년인데 15년에 보면 겨울에 좀 엘니뇨가 시작되면서 비가 좀 많이 오고 습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판매량이 올라갔던 게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별 요소들로 상관도 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기온하고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고 제습기 상대 습도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0.6, 0.7 뭐 이 정도도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다른 분석들을 해보면. 근데 이거를 그냥 데이터 변화를 안 하고 하면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0.5도 안 나오는데 제가 그 다른 쪽에 저희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날씨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분석하는 분들께 많이 얘기를 드리는 게 최대한 저희를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냥 직접 하시기보다는 조인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은 날씨 데이터의 이 단순히 기온 데이터지만 이 기온 데이터 안에 다양한 규모의 그 기상 현상이 녹아 들어가 있고 분석하고자 하는 게 어느 시간 규모냐에 따라서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뭐 금융이나 기상은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날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고 나면 상관도가 별로 없네, 너무 낮네, 못 쓰겠다 이래서 그냥 뭐 제대로 못 하고 그 부분은 프로젝트에서 뭐 제외되거나 안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이 기상 현상의 시공간 규모와 이 데이터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은 잘 보지 못해서 변환하는 데 실패한 뭐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최종적인 상관 분석은 또 다른 기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상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는 2015년까지는 분석한 결과 가지고 매칭해서 그린 거고 이쪽은 실제 포캐스트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은 일별로 예측을 한 거고 이 라인은 추세를 예측한 겁니다. 추세 예측을 통해서 다시 일별 예측을 역산을 한 거고요. 그냥 큰 틀에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패턴들이 반영돼서 나오고 있구나. 이 정도면은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일별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런 장단기 일정에 맞춰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그 뭐 제품 보면 어딘지 알겠지만 하여튼 제습기 컨설팅하면서 보여줬던 사이트이고요. 실제는 이것만으로는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날씨가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갈 건지를 뭐 주간 단위라든지 월간 단위 전망이나 세미나를 하고 또 계속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게 있어야 사실은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같이 컨설팅하면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이 유사한 것들을 몇 가지 소개드리면 요거는 그냥 프로토타입 형태로 했던 건데요. 이제 실내와 실외 온도 차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여름에 보면은 빌딩 관리하는 분들 보면 아침에 되게 덥고 그러다가 좀 시원해지다가 오후에는 이제 좀 시원해서 꺼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켜고 있다가 늦게 끄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마찬가지인데 변화 패턴을 미리 보고 또 예측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미리 냉방이나 난방을 시작하고 또 미리 낮춰서 이제 오버슈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뭐
에너지 세이빙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요거는 실외에 설치된 장비들의 어떤 장애율하고 분석을 한 건데요. 뭐 야외에 있다 보니까 기온이나 뭐 강수, 낙뢰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고 계절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장비냐에 따라서도 요소가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분석할 때 되게 큰 게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면은 상관도는 높게 나와서 분석 결과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요소가 많으면 상관도도 높고 그 의미는 사실은 설명을 잘 해준다는 건데 설명력은 높아지지만 예측력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실 때는 무조건 많은 걸 써서 이제 상관도를 높인다고 예측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어떤 다중 공존성이라고 해서 독립적이지 않은 종속적인 변수들은 다중 공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서 데이터의 특성을 알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그 웨더 인텔리전스가 적용될 수 있는데 IoT라고 쓴 거는 저희가 그 인텔리전스까지는 아직은 안 갔고 센싱하는 정도까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이제 지금도 텔레콤에서는 스마트팜으로 제어나 이런 관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농업 센서들을 설치해서 그 데이터들을 미리 좀 더 어떤 상태, 수분이 토양 수분이 없으니까 물을 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시라는 값이 있는데 토양에 비료를 줄 때가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그런 것들을 작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뭐 비용 절감이 먼저이겠지만 그 뒤에는 사실은 그 품질의 정교화가 더 가치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크기나 모양이라든지 당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산사태 조기 정보 시스템인데 이제 기상 센서 주변으로 이런 산사태를 감지할 수 있는 수위라든지 뭐 기울기나 강우나 이런 것들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계속 비가 많이 오면 토양에 수분 함수량이 많아지면서 산사태 위험 상황이 되는데 사실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센싱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닌지 모르게 되고 그냥 경험적으로만 이 지역이 위험하니까 뭐 조심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실시간 자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은 토양의 수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비가 더 오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갖고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여기 보시고 밑에서부터 질문을 좀 답변해 주세요. 네. 기상 정보 외에 산, 강 등의 지형 환경이나 수자원 등의 다른 정보 요소를 접목해서 연구 또는 개발 중인 부분이 있으신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지형 쪽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환경 쪽으로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좀 계속 지자체나 다른 쪽에 수요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침수 센서 이런 거, 대전 같은 경우는 뭐 그 고수부지 같이 이렇게 강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런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단 미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것들을 하는 침수 센서들도 있고, 뭐 실내에도 뭐 그런 센서를 통해서 관리하려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외 지역 확장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사업하러 다니면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서울 경기까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홍보하는 목적에서 자체 예산으로 깔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뭐 수요 기관의 그 펀드를 가지고 설치를 해준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창조 경제 농업 쪽 파트에서 뭐 창조막 이런 데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례들도 이제 있습니다. 네. 안테나 위에 센서를 설치하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의 체감 온도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보정이 가능한가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관심거리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상 현상의 규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언제 차이가 있냐? 주로 새벽 시간 바람이 약해질 때
차이가 크고요. 낮 시간에 특히 뭐 여름 같은 날은 난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실제 저희가 많이 다녔거든요. 포터블 장비로 다니면서 관측하고 실제 위에서도 하고. 그러면 낮 시간대는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야간 시간대 차이가 크고, 이런 방법은 사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이제 기온을 지상 기온으로 추정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관측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IoT 센서를 더 추가해서, 온습도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센서를 확장을 해서 그런 정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센서 정보를 어떻게 보내나요의 질문이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로라망 IoT 센서를 사용하고 지금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로라하고 LT, 지금 저희는 3G를 쓰고 있는데 M2M이죠. 그러니까 로라는 기본적으로 시간 간격이 띄엄띄엄 하거나 데이터 용량이 작은 것들, 저전력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로라망을 쓰고, 저희 기상 데이터 자체는 1분마다 계속 받고 있고 데이터 양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는 3G망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로라망이 저희가 IoT를 사업하면서 전국망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 SK텔레콤에서 깔고 있는 IoT망의 이름이 로라망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IoT 센서를 가지고 계시면 그 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IoT 쪽에서 사실 다룰 내용이긴 한데 그렇고요. 이거는 저도 사실 궁금했던 건데 수십 년간 기상청이 일기예보만 해도 잘 안 맞는데 이유가 뭘까요? SK 테크엑스가 기상청보다 예보가 더 정확하다면 기상청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지. 네, 이 부분은 예보 정확도는 어제 KBS 기자분이 이렇게 10분 정도 KBS에서 방송한 내용도 있는데,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근 패턴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뭐가 지도가 있으면 설명이 쉬운데, 일본 동쪽에 고기압이 되게 머무르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게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패턴은 맞고요. 단지 이 정도만 예측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편서풍질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구름이 가는데 그 속도가 일반적인 속도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느리다,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금 아래쪽에서 굉장히 태풍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 중국 쪽으로도 가고 뭐 일본 쪽으로도 계속 가고 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 태풍 피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좀 더운 상태인데, 그거는 사실 저도 그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 날씨를 봤는데 올 여름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거냐면 전달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날씨인데 이런 변화의 정도가 오늘은 이럴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고 어떤 변화까지 있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줄 수 있다면, 사실은 기상청은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사실 못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객의 피드백도 못 받다 보니까 그걸 못 하는 거고,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는 예보 생산은 기상청이나 이런 기관이 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역할은 민간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좋은 장점이라면은 고객들의 소리를 듣고 그거에 피드백을 해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거고, 고객들이 원하는 걸 알고 그거에 맞춰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API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사실 미세먼지 이런 것도 제공하는지 물어봤는데 API요? 네, 어느 사이트에서 네.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이트가 플래닛 개발자 센터에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저희 혹시 아니면 텔레콤 말고 플래닛 개발자 센터가 사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디벨로퍼스 SK 플래닛 X.com인가요? 그쪽에 가시면 그 웨더 관련된 정보가 있고 문의도 그쪽으로 올려주시면은 아마 상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사이트 가면 관련된 weatherplanet.co.kr이네요. 요게 요쪽으로 가시면 기본적인 설명은 디테일한 설명은 맨 밑에 가면은 여기 개략적인 설명이고 맨 아래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시면 더 아래로 가시면 좀 더 여기에 그 상세한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에 플래닛에서 분사를 해서 아직은 플래닛 개발자 센터에 있고 이제 지금 이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여기까지 받고 좀 상세한 질문은 이쪽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쪽에 이 메일로도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매니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